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 시장은 전쟁과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러한 변수들 그동안 많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제부터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부담이지만 금리가 하락 국면이 아니라 상승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 신호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 보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의 시작점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분석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4월장이 역사적으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 흐름을 조금 더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 소폭의 반등 흐름 보이는 가운데 또 이번 주부터는 1분기 실적신도 잘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4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도 시작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좀 좋았다, 4월은 좋은 장이었다 이런 의견들과 긍정적인 전망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만 좀 봤을 때는 최근에 3월장을 되돌아봤을 때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장 특성상 이 외국인의 수급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기도 하죠. 6일에는 3월 FOMC 의사록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또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8일에는 이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것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곡물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이 인플레이션 이슈였죠. 이번에 또 농산물 이 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만약에 또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 수급이 과한데 공급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인플레 우려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이슈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도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좀 올라가나 싶다가도 6만전자 쉽게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 주도 섹터,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죠. 네. 계속해서 이 정치 관련해서라든지 일부 개별 이슈가 있는 테마성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또 새로운 우량주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면서 증시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했던 4월, 이번 한 달도 좀 기분 좋은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주목되는 일정의 3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이 2018년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그 FOMC의 의사록인 만큼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고 있을지 이 부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이 5월 달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긴축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또 우량주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약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주 연우입니다. 화장품주들이 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 흐름인데 자, 연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는 화장품주 중에서도 네. 이제 화장품을 직접 제조를 한다기보다는 화장품 용기 관련해서 또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주 물론 리오프닝 관련 테마성으로 주가 최근에도 좋았고 뭐 앞으로 추가 상승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좀 실적이 좋지 않은 화장품주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테마적인 수혜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실적도 탄탄한 좀 연우를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17%, 18% 정도의 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뭐 일부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연우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인 1차 저항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1차적인 저항대도 돌파를 하면서 241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잔량은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상승과 함께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정말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60월선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인 3만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우 테마와 실적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목표가는 이미 경신을 했고요. 또 추가 상승 여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 3만 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안주 사이버원인데요. 자 이 종목도 좀 천천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거의 30% 가까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다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뭐 기업 자체도 저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단 한 가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입니다. 보안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총이 좀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원도 올라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합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죠. 지난주 목요일에 16,7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시총이 크지는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상 봤을 때 사이버원 역시 마찬가지로 긴 횡보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241선, 이 장기 이평선 까만색 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긴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 봤을 때 사이버원은 어쨌든 이 구간이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1차적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 소화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겠죠. 현재 16,000원 구간대 먼저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겠고요. 지지라인 탄탄하기 때문에 이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파를 한다면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2차 저항대가 될 수 있는 17,500원 가량까지 2차 목표가 상향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익 실현 전략과 함께 2차 목표가 17,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화장품주 이야기도 살짝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점점 이 리오프닝과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또 가시화가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난주에 가장 좀 두드러졌던 쪽이 엔터주인 것 같은데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이 원가 부담 우려가 좀 제한적인 섹터라는 점도 굉장히 또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 엔터주 좀 전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아침에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엔터주가 또 진정한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강한 흐름이고 이제 다다음 주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과 함께 대규모 공연 그리고 해외 투어까지도 재개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2월 말에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향후 3년 동안 이런 리오프닝 기대와 함께 또 앞으로 성장성도 부각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모멘텀 지속될 거다 이런 리포트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투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계까지 병행을 하면서 최근에 엔터주들의 이 매출 구조 다변화까지도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하이브를 찾아서 방시혁 이사와 이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이긴 하지만 단독 보도였고 오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BTS 국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고 오늘도 보니까 다시 한번 이 BTS 국면제 관련한 뉴스들이 조금씩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만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인수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도 하이브, SM, JYP 등등등 YG 등등 이런 국내 대형 엔터사들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K-팝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인수위 같은 경우도 이 K-팝 엔터주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 하면 한 가지 모멘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접목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 역시도 많이 상향이 되고 있죠.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잡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엔터주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지지난달 말에 2월달 말쯤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셨다면 사실 지금처럼 좀 부담이 없는 자리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당장 급하게 엔터주를 잡자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는 새로 관심을 가져봐도 또 좋을 섹터가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오프라인 공연 재개를 기반으로 한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이 신사업 메타버스와 NFT 쪽 모멘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JYP나 YG 엔터테인먼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많이 경신을 해서 또 그만큼 눌림목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물론 엔터주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엔터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기업들이 네. 있죠. 그런 대장주들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일단 BTS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라는 것만 해도 말 다 했죠. 네. BTS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국내 대면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또 이번 달부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재개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런 기대감 있고요. 더불어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방시혁과 만나서 이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BTS 국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죠. 저도 네. 모르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관련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뭐 관련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도 엔터 관련 모멘텀도 있지만 더불어서 최근에는 개별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최대 네. 주주 이 승리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SM은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업 성과는 굉장히 뛰어난데 일대 주주 이수만이 최대 주주 1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평가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또 JYP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와이스 2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북미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리오프닝 관련한 모멘텀 받고 있고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 많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뭐 YG 같은 경우도 빅뱅 오늘 밤에 신곡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신곡 발표 그리고 트레저의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이런 엔터주 개별적인 모멘텀 굉장히 많고요. 뭐 이런 대형 기획사 이외에도 뭐 큐브엔터라든지 여러 엔터주 전반적으로 개별 모멘텀들 주목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모멘텀과 이슈들 가지고 있는지 쭉 주목을 좀 해보시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 대비 중간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2만 4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주 개별 모멘텀과 주가 흐름, 위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엔터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실시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꿈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이지바이오이고요. 매수가는 5,599원에 비중 10%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사료주인데요. 다른 사료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락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더뎠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지바이오 조금 약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추세 자체는 다른 사료주들이 같이 돌려줄 때 이 친구도 하락 추세에서
좀 돌려준 모습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흐름이 좀 더디고 상승폭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하죠. 자, 그 이유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얼마나 부각되느냐, 누가 대장을 잡느냐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살짝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5,500원대 매수가신데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241선 까만색 실선 장기 이평선이 그 부근에서 위쪽에서 저항대로 아주 단단하게 이지바이오가 이슈가 있음에도 올라가려고 해도 안 돼. 지금 장기 이평선 저항선이야 하면서 꾹꾹꾹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승이 나오다가 계속해서 윗골이 다는 모습들 그 부근을 살펴보시면 위쪽에 이 까만색 241선이 막혀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뭐 다행스럽게도 추세는 돌려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얘도 보시면 61선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사료주들 이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이지바이오에도 이 거래량 함께 포착이 되면서 61선 먼저 돌파를 하고 바닥은 만들어줬어요. 일봉상 살펴봐도 그렇고 월봉상 보더라도 이런 긴 하락 추세 끝에 다시 한번 5월선 그리고 이번 달에는 10월선 까만색 실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1차적인 바닥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관건은 다시 한번 24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상 분석을 할 때 돌파하기 전에는 예단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떤 주가가 차트를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돌파해야지 돌파를 했구나 하고 아는 거고 돌파 이전에 돌파할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단을 하게 돼버리면 또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직은 241선 부근에 저항이 있다라는 전제로 살펴볼게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매수가가 5,500원 후반대신데 한 5,600원 중반 정도, 5,650원 정도의 241선이 놓여 있죠. 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저항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본전 이상 약 익절 구간에서 반매도 정도로 일단 비중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슈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또 농수산 수급 관련한 이슈 이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사료주들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변동성 구간 이용을 해서 혹시라도 인플레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지바이오가 241선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남은 잔량으로 수익을 좀 키워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나올 지표 잘 확인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나루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테스이고요. 매수가가 5,38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늘 두 분 미모와 정확한 진단으로 행복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또 칭찬하는 내용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네오티스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서 예전에 애플과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1월 고점 대비해선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또 201선 이평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또 칭찬에 약한데 네. 우리 앵커님은 칭찬이 익숙한 듯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 옆에서 살며시 미소 짓고 네. 듣고 있었습니다.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애플카 특히나 전기차 부품, 전기차용 샤프트 제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진 회사기도 하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을 때는 퐁퐁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횡보를 하거나 시장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행히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약간 수익 중이신 것 같네요. 지금 네오티스 월봉상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업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특히 애플카 관련 이슈가 있으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키워보시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월봉상 굉장히 긴 흐름상 지속적인 저항대가 되는 구간에 제가 선을 그어봤고요. 보시면 2009년에도 그랬어요.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도 윗골이 달고 또 2013년에 한 번
더 저항받죠. 2014년에도 저항을 받고 2015년에는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빠지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에서 어깨 구간을 여러 번 만들고 어깨 만들고 머리 구간도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고 그 이후에도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윗골이 달고 이번에 최근 2021년에도 이 6,000원 부근에서는 윗골이 다는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의 강력한 저항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6,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는 예단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수익 중이시고 제가 봤을 때 비중은 조금 많으세요. 30%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 돌파를 노리기에는 뭐 이 기업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거나 또 실적이 매우 성장세가 막 너무나도 높다. 물론 실적 성장 꾸준히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런 모멘텀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비중을 30%나 실기에는 약간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저항대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 구간 왔을 때 반매도 정도로 비중 반 정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로 저항을 돌파하면 추세가 이제 강력하게 상방으로 전환이 되죠. 6,000원대를 완벽하게 월봉상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비중으로 수익 좀 극대화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테스의 대응 전략,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핑퐁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고려산업이고요. 매수가가 3,64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료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사료주들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 오늘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 종목도 역시 느리지만 지켜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산업도 일단 다른 이 사료주 관련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더딘 종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작년 말부터였는데요. 작년 말에 저점을 찍고 이제는 상방으로 추세는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까 이지바이오와 좀 비슷한 흐름이 눈에 띕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위쪽으로 이 240선이 있다 보니까 살짝쿵 돌파를 하나 싶다가도 이 강력한 저항대를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월봉상 보더라도 위쪽에 이 파란색 21선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사료주 관련해서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일단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241선과 이격은 많이 줄인 상태예요. 더불어서 다른 단기 이평선들 21선, 5일선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240선과 이격을 많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할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작은 힘으로도 어느 정도 저항대를 두드려 뒀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매수가가 3,600원대신데 이 구간은 이제 아무래도 강력하게 비중을 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월봉상 저항대기도 했고 좀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서 비중은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1차적인 저항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750원에서 3,800원 구간에서 비중 반 이상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려산업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사료값 상승과 인플레 대비해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전에 만들어둔 이 박스권 상단 있죠. 이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기 이전에 만들어둔 구간 5,000원, 4,000원 후반, 4,8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최종 목표가는 상향해 볼 수 있겠지만 비중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단기 저항대에서 일부 덜어내시고 최종 목표가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이상 3,750원 이상에서 비중 좀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상승 여부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애교 뿜뿜 무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또 칭찬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무미건조하게 읽지 말아야 할 텐데 네, 도원님 피카츄이신가요? 짜릿짜릿해요라는 칭찬 보내주셨고 종목은 국전약품 평당가가 11,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살려주세요. 어프 이렇게 또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저 닉네임처럼 애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국전약품 오늘 9,18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살려드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매수가가 혹시 얼마라고 하셨죠? 네, 11,800원입니다.
얼마시길래 또 어프어프 하고 계신가 하고 봤더니 네. 저는 혹시라도 또 2만 원대 이상에서 잡으셨을까 굉장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네. 11,000원대시면 그래도 한 번 더 충분히 튀어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전약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슈 하나에 급등을 했다가도 이슈 하나에 급락을 했다가도 사실 뭔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고 업황을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이었죠. 이 샤페론 관련해서 또 이슈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와, 이 종목도 참 제가 알기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혹시라도 또 이런 구간이면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1,000원대시면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내지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잡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전약품 현재 추세 같은 경우는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21선 파란색 선과 61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차적으로 파란선 20선 돌파하면서 바닥 확인은 된 상태고요. 2차적으로 이제 3월달 이슈와 함께 61선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일단 바닥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3월 15일에 이제 이슈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함께 동반이 됐는데 그 이후에 흘러내리는 흐름에서 지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만 힘을 다시 받아준다면 충분히 일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1차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을 때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나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훅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가격대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 하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1,500원 이상 121선 부근에서는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비중 한 3분의 2 이상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약바이오 또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 121선 장기 저항 때도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 구간에서는 2차 목표가 최종적으로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향을 하시되 마찬가지로 비중은 좀 줄여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5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좀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121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14,500원으로 목표가 잡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주도를 강하게 할 만한 그런 섹터가 없다 보니까 정책 테마에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정치 인맥주 같은 경우도 이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국무총리라든지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자, 방송 이후에 한 차례 또 섹터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정책 관련주 중에서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사 하나를 제가 주말 동안 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한 기사는 아니고 통신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전제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G 하면 생각이 나는 하나금융투자연구원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G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망사용대가 결국 사업자 간 협의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얘기가 나온 그 전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언을 하면서 5G, 6G,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 4차 산업 육성에 나설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통신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뭐길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 그리고 앱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을 하고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이 디지털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예전에는 비트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공간, 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국한이 됐었다면, 최근에는 물리적인 공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겠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당선이 되기 이전부터 공약으로서 계속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언급을 하면서 여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디지털로 연결이 돼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또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과 협업이 예상되는 만큼 또 관련 기업들의 수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한 디지털 공간에서 모여서 이런 협업이 간편해진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또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팬데믹을 예시로 들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들이 함께 한 디지털 공간에서 모여서 일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이런 거리두기라든지 정책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섹터 굉장히 많아요. 5G, 6G, AI, 사물인터넷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섹터가 있지만, 오늘은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원격 진료 이번에 또 정책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3월 달에 이런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격 진료 건수를 봤을 때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후에 살펴볼 거지만 지금 여기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 관련주들 일시적인 테마를 형성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과거에 코로나 이슈로도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팬데믹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인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정책적인 수혜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원격 의료가
벼뜨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언급하면서 이 산업 육성을 약속한 바 있고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211조 원에서 2027년에는 무려 60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역시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 확인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격 진료,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테마기는 하지만 현재 비대면 의료가 허용된 이후에 2년 동안 350만 건 이상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역시도 3분의 1 정도, 10,000곳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의학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원격 의료도 좀 허용을 한다라는 의견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 역시도 이 관련 원격 의료 다른 소형주들을 인수를 한다든지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을 분석을 하실 때 도입기부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를 거쳐서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도입기에 있는 산업을 주목을 해야겠죠. 이미 이렇게 성숙기, 쇠퇴기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미 성숙되고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주가는 선반영 된다는 측면에서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건 바로 도입기에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앞서 살펴봤지만 3분의 1 정도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막 도입기에 있고 이렇게 앞으로 2025년까지의 성장 전망을 보시면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처럼 좀 꾸준하게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에는 관련해서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 관련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팬데믹과 함께 발전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와 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테마주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가지고 나왔죠. 네.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이고요. 소프트센은 ICT 그리고 신소재 시스템이라든지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팬데믹 사태 속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 홍콩 소재 텐클라우드 국제과기유황공사의 또 경영권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IT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앞서 살펴봤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모멘텀 부각이 받고 있죠. 의료, 제약, 그리고 바이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최근에는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 3년 동안 또 고려대 의료원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앞으로 맡아가겠다라는 이런 기업적인 실적 같은 경우도 기업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 부문의 성공적인 구조 조정과 함께 신소재 공정 시스템의 이 신규 사업 성과에 힘을 입어서 분기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기업의 실적 한번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 대비해서 실적이 뭐 엉망이라든지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재물을 보셨을 때 적자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보시면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적자는 완벽하게 탈피를 했고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좀 주목을 해서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은 유보율이 아주 뭐 좋다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려요. 부채 비율은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유보율이 20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그런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는 다소 좀 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이 3월 달에 좀 크게 나온 기업이기는 한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일봉의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월봉상의 큰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줬죠. 무려 한 10년 이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60일선, 60월선이죠. 노란색 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2,750원 구간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만들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저항대를 만들어뒀는데 이 구간을 지난달에 바로 돌파를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봉상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잡자 이런 거 아니고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눌림목 구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 잘 활용을 하신다면 10년간의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좀 큰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봉상 짧은 흐름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 짧은 박스권 구간 돌파 를 하면서 현재 11선 부근, 이 갈색 선이 11선인데 이 부근까지 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튀어준다면 1차적으로는 52주 신고가 구간 4,000원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750원, 20선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전 박스권 상단이죠. 이탈을 하지 않는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주에서 대장주 소프트센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로는 신고가 영역인 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곧 오전장 이내에 지금 양전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코스피는 0.3%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748포인트 선, 코스닥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9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키워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쌍방울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쌍방울의 이 쌍용차 인수 타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거래 연속해서 나타나면서 지금 꽤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도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쌍방울은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이와 함께 나노스, 광림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 비비안도 함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룽투코리아도 함께 살펴보시죠. 신작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사전 예약자만 5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흥행
상승행이 예고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열혈강호 글로벌이 토큰 결제 수단까지 추가를 하면서 향후에 P2E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는데요. 역시나 장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진입하면서 9,240원 선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다시 한번 시행이 되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에 이제는 확진자 수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뭐 항공이나 여행 쪽도 물론이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7%의 급등세 보여주며 현재 제중 코스메틱은 1,040원 선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 일부 종목들 흐름이 눈에 띕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6%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펄어비스가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위메이도 2%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